지난 4일 저녁 8시 13분,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애기 3.47이요 이러니까 애기 몸무게 잴 게 아니라 빨리 산소부터 2리터 주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 주는 상황이면은 보호자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3분에서 한 5분 정도 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때리고 쓰다듬어 주면 아이가 좀 울기도 하고 했을 때 돌아오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 몸이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자정이 넘어 심박수가 70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은 그때부터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내려와 봐야겠대요. 저는 가야 되니까 저는 제 차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애가 처진대요, 처진대.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인근 병원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3군데. 이 중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책임져온 유일한 신생아 전문의 교수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산부인과는 전북대병원엔 연락하지 않았고 예수병원은 만실이라 새 환자를 더 못 받는다고 했다며 아기를 데리고 차량으로 30분 넘게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못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새벽 3시 반쯤 숨졌습니다. 이제 판단이 조금 늦게, 섭외도 좀 늦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만날 날을 기다리며 초음파 사진에 아기를 향한 메시지를 남겨왔던 부모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별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골든타임 경고등 울렸는데 살려주라고 한 거잖아요.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다시피 해온 김모 교수. 주 90시간 근무, 최장 50시간 연속 당직을 서는 등 경무에 시달려오다 자신이 버티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다며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전주에는 김 교수가 근무해온 전북대병원 그리고 예수병원 두 곳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병원은 김 교수 사직 선언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 2명을 원활한 치료를 위해 예수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12개 병상은 모두 찼고 결국 지난 5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아기는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전북대병원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북대병원은 사건 당일 밤 다른 신생아 전문의 1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고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25개는 모두 비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고 아기는 결국 차로 10분 거리의 병원을 두고 22km 떨어진 익산 원광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원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김 교수의 부재로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폐쇄된 거를 저희가 김 교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예수병원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보내자 이렇게 저희끼리 약속을 하고 있었죠. 의료계에선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계에 도달했고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는 호소문이 나올 만큼 전국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전공의가 없어지면서 지금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1인 당직 시스템이에요. 한두 명이 일단은 흔들리는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신생아 전문의 200명의 약 70%가 몰린 수도권조차 의사 1명의 빈자리가 아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경고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한 산모가 응급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청주에서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산부인과는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지역 병원 등의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개 이상 병원 연관된 데 전화를 계속했고 또 그쪽에서는 좀 기다려달라거나 그랬을 때 조금씩 기다렸고 소아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 있는 곳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데 소아과 의사가 다 없다고 하니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헬기를 동원해 약 3시간 30분 만에 A씨를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가량을 헤매다 끝내 아이 1명을 잃고 다른 1명도 중태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고위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병원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입니다. 이곳에서 분만을 중단한 건 지난 2020년. 산모들이 줄어들면서 분만에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산모 감소로 병동 운영이 어려워지자 분만실을 닫았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대구 19곳, 경북 25곳 등 모두 44곳. 10년 전에 비해 36.2% 줄어들었는데 특히 대구는 10년 새 반토막이 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도 문제지만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부담도 커 점점 분만을 기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소송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거, 그거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뭔가 과감한 선택도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 해 대구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13,000여 명.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하지 않도록 의료 수가 현실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남유주입니다.